안녕하세요, 아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잠옷 입고 지금 완전 다 화장도 지우고 머리까지 다 감고 딱 잠잘 직전인 상황에서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영상 찍을 거는 따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렌즈에 관련된 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일단 어떤 렌즈냐? 저는 드림 렌즈를 낍니다. 제가 렌즈를 낀 지 2년 4개월 정도 됐어요. 2년 4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추천하는지 추천하지 않는지 그런 것까지. 사실 추천한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이제 개개인의 차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꼈을 때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만 좀 쏙쏙쏙쏙 골라가지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렌즈를 한쪽만 낍니다. 여기만 껴요. 오른쪽 렌즈만. 오른쪽에만 렌즈를 끼는데 왜 오른쪽에만 렌즈를 끼냐면 제가 양쪽 시야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요. 왼쪽 같은 경우는 시력이 되게 좋았을 때가 1.2였나 그랬는데 여기는 마이너스거든요. 시력이 좀 심하게 차이가 나서 오른쪽에만 렌즈를 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드림 렌즈라는 거를 알게 됐냐라고 한다면 2년 전에 제가 편두통이 진짜 심했어요. 정말 심했고 그냥 머리가 왜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사촌이 혹시 그거 안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압이 너무 높으면 이제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먹어도 들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길에 바로 안과에 예약을 하고 안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안압이 높은 거는 아니지만 이제 시력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편두통이 오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길에 바로 드림 렌즈를 맞추고 왔습니다. 왜 드림 렌즈를 했냐? 그때 이제 3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네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소프트 렌즈를 끼던가 이제 낮에 끼는 거죠. 소프트 렌즈는 소프트 렌즈를 끼던가 안경을 끼던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드림 렌즈를 껴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총 4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소프트 렌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생각하는 옵션에 넣질 않았었고 왜냐면 전 여태까지 컬러 렌즈 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전에 소프트 렌즈를 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옵션을 제외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경을 끼던가. 이거는 그냥 끼기가 싫었어요. 어렸을 때 워낙 안경을 많이 끼고 하다 보니까 안경을 끼는 건 별로 싫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수술을 하거나 수술은 애초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왜냐면 칼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칼이 너무 무서워서 수술 자체도 생각을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옵션을 제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개 드림 렌즈밖에 안 남았죠. 드림 렌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이제 드림 렌즈를 받았는데 맨 처음에는 거기서 그 렌즈실 쪽에서 그분들을 뭐라고 하시던데 하여튼 렌즈 쪽에서 이제 담당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은 아니지만 간호사 선생님도 아니고 하여튼 그분들께서 처음에는 끼는 걸 도와주세요. 이렇게 끼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시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왔습니다. 첫날 끼는데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게 소프트 렌즈를 껴보시던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렌즈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눈에다 뭔가 넣는 것 자체를 안약이나 눈물약 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눈을 난 계속 깜빡깜빡거리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끼는 것까진 그래도 편해요. 괜찮아. 끼는 것까진 괜찮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빼는데 진짜 30분이 넘게 걸렸어요. 막 눈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나 이거 왜 안 빠지냐, 병원을 가야 되냐, 어떻게 빼지? 별별 가진 생각을 다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하다가 겨우겨우 뺐어요. 겨우겨우 빼서 이제 한 일주일 해보니까 사람은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쇽 넣고 쇽 빼고
지금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사설이 길었죠. 제가 이거를 추천하냐 추천하지 않냐 요거로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0.1도 안 되는 완전 마이너스 시력이었는데 이제 끼고 나서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가 0.9에서 1.0 정도까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제가 이때 검사 받으러 갔을 때가 조금 그 전에 계속 꾸준히 꼈어야 되는데 안 끼다가 안 끼다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웬만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장점. 이걸 첫날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빼내고 낮에 돌아다니잖아요. 딱 밖에 나가서 첫 사물을 보는 순간 정말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정말 너무 잘 보여요. 내 눈이 이렇게까지 좋았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보이고 너무 편했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첫날의 그 신세계는 아직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번 사면 오래오래 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2년을 넘게 끼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바꾸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가가지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바꾸라는 말이 없으시길래 저는 아직까지 바꿀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최소 2년 이상은 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각막 손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제가 이제 주워서 듣게 되는 거는 소프트렌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막에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탁 달라붙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각막이 점점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드림 렌즈는 하드 렌즈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각막이 있으면 이렇게 각막이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어있질 않는 거예요. 소프트 렌즈처럼. 위에 있기 때문에 각막 손상이 덜하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일단 장점을 세 번째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 그 다음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일단 3개까지 하고 단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심각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한쪽만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저는 한쪽에 50만 원입니다. 네,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 양쪽을 다 끼시는 분들은 100만 원 하겠죠. 물론 이게 브랜드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한쪽에 40만 원, 45만 원짜리 꼈다가 선생님께서 이 렌즈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50만 원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50만 원 했는데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매주마다 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근데 그때 진료비는 아예 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큰 돈이 나가는 거니까 가격이 일단 비쌉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행을 다닐 때 이렇게 갖고 다녀야 돼요. 너무 귀찮아요. 물론 소프트 렌즈를 끼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안경을 끼시는 분들도 다 가지고 다니시겠지만 얘는 특히 이렇게 이제 전 여행 다닐 때 이렇게 넣고 다니거든요. 여기 안에 지금 렌즈가 들어가 있고 요거 똑같은 통을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제가 세척액을 넣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 뽁뽁이를 무조건 챙겨야 돼요. 이거 안 챙기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눈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안 챙겼었거든요. 하여튼 요 뽁뽁이를 짠 요거를 무조건 챙겨야 된다는 거 진짜. 이게 물론 뭐 챙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쵸, 챙기면 되죠. 근데 안 챙겨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행 다닐 때 무조건 챙겨야 된다는 거. 이건 살짝 단점이라기보단 불편한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세 번째, 끼우다가 떨어졌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게 진짜 뭔 짓을 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물론 세면대에서 물 빠져나가는 구멍 이렇게 막고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세면대가 여기 집에는 없다 보니까 그냥 거울 앞에서 이렇게 끼다가 떨궜어요. 떨궜는데 못 찾겠어. 진짜
한 번은 하수구 그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거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휴지 거리에도 있었고요.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딘가에 이렇게 막 튕겨쳐 나가가지고 진짜 30분 넘게 헤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한 30분 찾으면 막 현타 오거든요. 내가 그냥 50만 원 덜 아껴가지고 그냥 살까? 막 이러면서. 근데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5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이러면서 서로 막 자아가 두 명이 싸워요. 그래서 결국엔 찾긴 찾는데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게다가 이게 하드렌즈잖아요. 소프트렌즈는 이제 만약에 내가 발로 밟았어요. 그럼 얘가 물론 안 되겠지만 밟혀도 그래도 소프트렌즈니까 깨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하드렌즈 쪽이에요. 밟잖아요. 깨져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내 50만 원 와장창, 내 지갑 와장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중히 껴야 됩니다. 정말 잘 껴야 돼요. 정말. 하수구, 그러니까 세면대에서 끼시는 분들도 무조건 세면대 이거 닫아놓고 끼셔야 돼요. 만약에 세면대 닫는 게 없다. 그러면 딴 데 나와서 끼세요. 왜냐면 딴 데 나와서 끼면 그냥 바닥에 뻘거도 내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세면대 구멍에 들어가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 점은 조금 단점이었어요. 찾지 못한다는 거. 소프트렌즈는 가격이 그래도 좀 얘네보단 싸니까 몰라 그냥 새로 살래 이렇게 될 텐데 얘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 세 번째 단점이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옆으로 자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선생님께서도 그러셨고 이렇게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라고 하거든요. 정자세로 자라고 하죠. 정자세로 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각막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워낙 옆으로 자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뒤척뒤척 하다가 그나마 생각해낸 게 이쪽 오른쪽으로 갖다 꼈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서 누워서 자는 걸 택했거든요. 그래도 오른쪽인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뭔가 더 아래로 쏠려가지고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자는 걸 택했는데 만약에 양쪽 다 끼시는 분들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물론 나는 딱 정자세로 자가지고 정자세로 일어난다 하시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눈을 비빌 수가 없어요. 저는 끼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고 잠이 홀라당 깨버렸어요. 왜?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진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아픔이에요. 이거 까지고 뭐 아프겠어? 했는데 진짜 아파요, 여러분.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을 정말 잘 비벼요. 정말 잘 비비는데 너무 아파요, 진짜. 이거는 상상을 초월,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아픔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보존액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세척액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쓰는 걸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돌고 돌아서 얘로 왔습니다. 맨 처음에 안과에서 주신 게 이거였는데 이제 이걸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과를 가지 않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시기와 얘를 사야 되는 시기가 엇갈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다가 그냥 뭐 드림렌즈 세척액 해가지고 딴 걸 찾아가지고 해봤는데 너무 별론 거예요. 얘보다 세척이 잘 안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번에 가서 2통을 더 사왔습니다. 얘는 어차피 그렇게 막 많이 쓰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2통이면 그래도 한 4개월 정도는 4-5개월 정도는 쓰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2통을 사왔어요. 전 얘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세척액 중에서는. 물론 이거 저는 드림렌즈로 하는 거여가지고 소프트렌즈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존액은 진짜 그냥 아무거나 써요. 아무거나 씁니다. 이거 말고 원래 딴 거 있었는데 그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씁니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2개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짠! 보시면 보이시려나? 여기에 얘가 초점을 못 잡네? 여기에 이렇게 껴왔어요, 제가. 이렇게. 안 보이시죠?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볼록한 곳이 이렇게 쏙 들어간 곳이 있는데 볼록한 게 내 손가락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까지 다 세척해서 왔습니다. 짠! 이거를 맨 처음에는 저는 좀 끼기가 힘들었어가지고 이런 눈물약을 2-3방울 정도 떨어뜨려줘요. 여기에다가 쏙 들어간 데다가 하나, 2-3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 다음에 끼면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제가 지금 거울이 없어가지고 핸드폰 좀 보고 할게요. 그냥 별로 팁은 없어요. 자, 눈을 이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크게 뜨세요. 뜨고 그대로 넣어요. 그 다음에 깜빡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깜빡. 아, 오랜만에 이거 눈물약 넣고 해가지고 되게 불편하네. 자, 이렇게 해서 꼈습니다. 끼면 계속 이렇게 눈이 계속 뜨고 있기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잠자기 직전에 저는 끼는 편이거든요. 잠자기 직전에 꼈다가 그리고 웬만해서는 뭐 핸드폰이나 하지 말고 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또 안 돼가지고 조금 핸드폰 하다가 잡니다. 근데 이게 간혹가다 안 맞는 날이 있어요. 꼈는데 너무 불편하고 눈을 뭐 어떻게 깜빡이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아픈 날이 있거든요. 그럴 땐 전 그냥 안 끼고 자요. 이렇게 끼고 꾸준히 끼면 진짜 확실히 시력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얘가 딱 난용이에요. 난용이 뭐냐면 아침 이제 얘를 빼고 나서 활동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거의 8시간밖에 이제 그 시력 유지가 안 되거든요. 시력이 되게 낮아져요. 되게 낮아지기 때문에 네, 한번 보면 사진 옆에 이렇게 띄워놓을게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했나 안 했나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림렌즈에 관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그럼 확인하는 대로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셀이었어요. 안녕!